비록 나는 공부하던 시절에 좋은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모두가 대중적으로 다 그런 혜택을 받게끔 만드는 서비스를 내가 만들고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내가 바꾸고 있어 라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 일에 대한 그런 의미 부여를 어떤 각도로 해내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면은 예전에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조차도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기억이 남아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비크 김미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책을 제가 쓰게 된 계기예요. 제가 삼성에서 직장인으로서 10년 정도 이제 근무를 했어요. 10년 정도 근무하다가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에서 한 7년 정도의 경험을 좀 갖게 됐죠. 저는 이제 그 삼성에 있을 동안에 되게 수많은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지만 굉장히 작은 일, 제가 이제 그 프로젝트를 다 한 건 아니고 그 중에 조금씩 참여를 해서 10몇 개의 프로젝트를 참여를 했더라고요. 근데 쭉 돌아보니까 지금 다 없어져 있는 프로젝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이제 제가 창업을 했었던 아이템들은 제 인생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런 포트폴리오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배웠던 것도 되게 훌륭하지만 7년 동안 제가 압축적으로 성장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공 비밀이 뭘까? 사람들은 이제 보통 어떤 프로젝트, 하나의 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세 가지를 다 얘기를 해요. 일단 자본금이 굉장히 풍부해야 된다. 그리고 굉장히 인재풀이 훌륭해야 되고 인프라가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삼성에 있을 때 이 세 가지가 너무나 풍부했어요. 저랑 같이 일했던 이제 제가 UX 디자인 팀에 있었을 때 제 부사수로 오신 분이 하버드 박사과정의 인턴이신 분이 이제 제 부사수로 오고, 말도 안 되게 훌륭한, 제 주변에 아이비리그 출신 분도 너무 많고, 이제 저는 너무 평범 이하의 그 비교하다 보면은 그럴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인재풀 사이에서 한 명 한 명만 따지면 굉장히 훌륭했고, 그리고 자본금도 한번 프로젝트 시작할 때 어떤 거는 거의 몇 천억이 투자되는 프로젝트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 2년 만에 이제 종료가 됐는데 자본금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그리고 인프라는 말할 것도 없죠. 거의 한번 런칭할 때 270개국에 쫙 깔렸습니다, 서비스가. 그렇게 쫙 깔린 서비스를 2, 3년 만에 이제 종료하곤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튜터링 시작할 때는 어땠냐면은 그 4명이서 시작을 했고요. 공동 창업자도 너무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제가 쫓아다니면서 100장짜리 그 비즈니스 모델 문서를 갖고 다니면서 막 설득과 설득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저희 좀 해달라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조인 시키고, 그리고 이제 함께 했던 그런 CTO님은 거의 사업을 3번을 실패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실패하면 망한다. 이렇게 해서 합류하신 분. 뭐 CO님도 이제 그 전까지 했던 이제 그런 전통 모델에서 이제는 한번 IT로 도전해보자. 새 도전을 하시는 분. 그리고 나머지 이제 멤버들은 다 죄다 인턴. 사회생활이 처음인 인턴분. 그리고 이제 시작한 곳도 그 지하의 사인룸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에서 인프라도 없고 이제 인재풀도 없고, 사실 자본금은 제가 이제 나와서 너무 큰 도전하고 싶지 않아서 2천만 원 자본금을 가지고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10년과 17년 동안에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거의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제가 채용을 통해서 또는 이제 비즈니스 관계, 그리고 기존에 이제 직장에서 일했던 분들 다 통틀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들은 실패하고, 어떤 프로젝트는 굉장히 대박이 나고 어떤 프로젝트는 이제 실패를 하는데, 대다수의 프로젝트는 사실 실패해요. 90% 이상. 그런데 그거의 결정체가 어떤 학벌 스펙 그리고 머니 이런 이제 인프라가 아닌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럼 그게 뭘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질문을 계속했어요. 거의. 왜냐면 제가 아는 세계관과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하나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결핍이라는 그런 공통된 키워드를 발견을 했어요. 왜냐면 튜터링도 그렇고 비크도 그렇고 제가 되게 굉장히 많은 200여 명 정도의 임직원 분들을 거쳤는데, 그분들 중에 저희 회사를 성공으로 이끄셨던 분들의 공통점을 제가 다 모아봤어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결핍으로 그냥 뭐 인생을 끝내신 게 아니라 그걸 에너지로 활용해서 그걸로 굉장히 압축 성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이 책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우선은 이제 첫 스토리는 제가 이제 왜 창업을 하게 됐나 이 내용입니다. 회사 안에 이제 너무 갇혀져 있는 그 시스템, 뭔가의 아이디어를 이제 구현해내는 그 과정이 거의 1, 2년 가까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저는 제가 낸 아이디어의 100개 중에 거의 99개 이상은 다 이제 거절을 맛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갈증이 너무 막 폭발할 정도로 쌓여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갈증을 어떻게 해소했냐면은, 사실 회사라는 그 테두리를 벗어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연봉도 그렇고, 저는 너무나 긴 세월 동안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다시 가난으로 이제 내밀리는 게 너무나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방과 후 주말에 이제 계속 프로토타입 아이디어를 막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마침 회사에서 또 어떤 갈증이 있었냐면은, 아마 이제 직장인 분들이시라면 굉장히 공감을 할 텐데, 제가 이제 상품기획 직군, 기획 직군에 있다가 디자이너 직군으로 바꾸는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문성 부분에 굉장히 혼자 자격지심이 되게 컸어요. 주변에 계신 분들이 다 석사 박사 출신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혼자 굉장히 이제 소외되는 느낌 속에서 컴플렉스를 혼자 가지면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든 이제 해소를 해보고자 저녁에 이제 혼자 프로토타입 막 그리고 이제 디자인 작업을 막 하게 된 거죠. 저만의 길을 좀 찾아서 가보려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발견한 그런 아이디어 중에, 아이템 중에 하나가, 그때 약 한 40개 정도의 아이템이 있었어요. 내가 회사를 나가면 무슨 아이템으로 이제 창업을 할까. 그래서 항상 메모하고 항상 프로토타입을 막 스케치를 해놓고. 근데 그 40개 중에 하나가 이제 튜터링이었는데, 근데 그 튜터링 아이템을 제가 봐도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데, 그래서 제가 2010년도에 그 삼성에서 공모전, 사내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내 공모전에 이 아이템을 딱 냈어요. 출품을 했어요. 되게 바보 같죠? 너무 괜찮으니까 일단 회사에 내보자 이렇게 하면서 회사에 냈는데, 그러니까 회사에서 아직도 그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되게 컸던 거예요. 그래서 냈는데 너무나 보기 좋게 딱 바로 탈락을 했어요. 삼성과 어울리지 않는 아이템이고, 뭐 이제 이런 실시간 뭐 이런 게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뭐 이렇게 아이템에 대한 이제 이해가 너무 안 된다, 뭐 이런 이유로 이제 탈락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아이템을 근데 잊어버려야 되는데 잊지 못하고 한 4년간 마음을 품다가 16년도에 이제 창업을 하게 된 건데요. 제가 왜 튜터링을 발견하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저는 이제 그때 삼성 안에서 이제 제가 가장 컸던 컴플렉스가 영어 컴플렉스였어요. 주변이 워낙에 다 해외파들이다 보니까 막 갑자기 영어로 대화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런칭을 할 때마다 그 해외에 제가 서비스를 런칭해야 되는데 외국인들과 대화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다 이제 저는 글로만 공부한 거죠. 그 유학이나 뭐 이런 근처 어학연수 근처도 못 가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어 회화라는 아이템을 좀 잡았었고, 제가 극복하고 싶은 그런 실패 경험에서 저는 제가 정말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드는 게 서비스 기획과 UX 디자인, 그리고 세상이 풀길 원하는 문제가 정말 그 한평생 영어 때문에 너무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 열망과 성공 기회, 이거 나라면 이 정도면 이 가격에 정말 사겠다, 이런 단순한 원칙을 좀 세워봤고요. 그리고 제 인생 아이템을 이제 3가지로 정했어요. 진짜 해결하고 싶은 문제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나만이 잘 해결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24시간 고민해도 지치지 않을 수 있는지. 제가 이제 창업을 해보니까 거의 24시간을 이것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창업하면은 되게 시간적으로 자유로울 줄 알았어요. 제가 사장이니까 일을 시켜놓고 이제 나는 좀 편하게 좀 놀러 다니면서 낮에 좀 마사지 좀 다니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거의 새벽까지 일만 하고 있고, 숨 쉬는 시간에 계속 일을 하고 있고요. 잠잘 때도 일로 꿈을 꾸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뭔가 인생 아이템을 이제 혹시 여기서 찾으시는 분이 있다면 24시간이 너무 중요한 키워드예요. 정말 심플하지만 그걸 꼭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우선 이 3가지에 좀 집중을 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제가 그 40개의 아이템에서 건진 그 이제 조건이 이런 거였거든요. 되게 심플한 체크리스트에서 걸린 게, 그 중에 특히 정말 내가 나만이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이것 때문에 겪은 분노와 열등감과 컴플렉스를 다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걸 만들자라는 이제 그 열정 에너지를 전환하려면은 뭐에 집중해야 되냐. 저는 긍정 에너지가 아니었어요. 실패, 고통, 컴플렉스 요거에만 집중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신기했던 게 튜터링을 처음 만들고 나서의 고객들의 페르소나를
막 조사를 했어요. 그 UX 프로토타입 막 보여주면서 조사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실제 서비스가 런칭된 다음에 광고를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런칭을 몰래 했거든요. 너무 창피해서. 주변에 안 알렸는데 이상하게 10만 원씩 막 결제가 막 되는 거예요. 검색도 잘 안 되는 이 서비스에. 그분들 10분을 찾아서 1대1로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을 걸어서 연락처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전화를 막 다 드려서 왜 이 서비스에 이렇게 고액을 다 쓰셨냐. 처음에 그 10분들한테 1시간씩 통화를 했어요. 도대체 이제 직업이 뭐고 몇 살이고, 이렇게 물론 상품권도 드리고 뭐 저희 튜터링 수강권도 드리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온오프라인 동선이 어떻게 되고. 근데 너무나 신기했던 게, 저는 이제 첫 유료 고객들 조사 결과에서 저랑 페르소나가 너무나 똑같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게 하나의 인사이트였는데, 이분들이 정말 너무나 신기한 게 주로 찾는 미디어도 저랑 너무 똑같고요. 말도 안 되잖아요, 사실. 피플앤잡 자주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리랑 라디오 이런 거 듣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사내복지계 H판에 득달같이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저한테는 되게 신기한 요소였어요. 그리고 오프라인 책을 좋아하세요, 이북을 좋아하세요 하면은 다 한결같이 저는 이북 봐요. 그리고 저랑 똑같은 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안 읽고요, 목차를 건너뛰어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하고 마음이 조급하신 분들, 성격 급하고, 그리고 외향적이고, 그리고 모험심을 즐기고, 이런 성향들, 이런 거를 되게 스토커처럼 샅샅이 다 물어본 결과 나랑 너무 똑같아서 소름 돋았다. 근데 그렇게 이제 저랑 똑같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저와 똑같은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제가 굳이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아무 이제 막 검색과 검색 끝에 저희 서비스를 발견하고 이걸 사주신 거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제 이 뒤에 이제 광고 마케팅 막 이렇게 좀 확장할 때 그런 걸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별다른 고민이 없었어요. 왜냐면 저와 페르소나가 되게 같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을 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직관적으로 여기에 배너 걸자 이러면 다 터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 초반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와 똑같은 페르소나를 가지신 분들에게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제 아이템과 같은 결의 고민을 하다 보니 이제 굉장히 쉽게 풀렸다. 그래서 그 아이템이 바로 이제 이 튜터링인데요. 이제 우버 폴 모바일 러닝이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했어요. 저는 이제 그 문제점을 전 세계에 있는 무한대의 그런 이제 튜터들과 개인을 연결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 교실에 이제 강사들을 24시간 모바일 내 손 안에 이제 튜터로, 그리고 이제 컨텐츠도 좀 개인화된 커리큘럼으로 제공하는 그런 24시간 1대1 원어민 회화라는 서비스를 하게 됐고요. 이게 이제 제가 사실 제 개인 경험으로 학원도 다녀보고 이러닝도 해보고 모든 걸 다 해봤는데, 그 우연찮게 원어민 선생님을 구해서 1대1로 과외를 제가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압축적으로 굉장히 이제 실력이 늘었어요. 근데 1대1 과외를 하다 보니까 한 달에 50만 원씩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이제 무한대 강사와 개인을 이제 시스템으로 연결해서 비용을 확 줄이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만들게 됐고요. 무엇보다 이제 그 강사분들 예약하고 이제 스케줄링하고 이런 되게 복잡한 과정을 이제 한 번에 확 줄여서 들어오면 오자마자 여기 이제 강사들이 대기하고 있고 바로 버튼만 누르면 수업을 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됐고, 뭐 이제 여기서도 막 토픽도 사실 굉장히 다양한 토픽으로 그 거의 뭐 영어 수다를 떨 수 있는 형태의, 그러니까 딱 저는 어떻게 보면은 유저 조사도 사실 사전에 많이 하진 않았어요. 제가 원하는 이거를 계속 찾아가지고 프로토타입을 계속 만들었고, 여러 가지 타입의 프로토타입 중에서 이 시장에서 제가 갖고 있는 그 열등감의 크기만큼이나 비슷한 유저의 모수가 굉장히 크다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거는 데이터를 조사를 많이 했었죠. 주변에도 확인을 해보고. 그래서 그 페인 포인트의 사이즈가 바로 시장의 사이즈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진입을 했고, 그렇게 16년 9월에 런칭을 했는데, 런칭을 하고 런칭 4개월 만에 1만 회원이 바로 그냥 이렇게 거의 오가닉하게 등록이 됐었고, 당시에 이제 4개월 만에 이제 월 1억 매출을 냈어요. 저희가 이제 직원이 10명이 안 되던 때여가지고 바로 월 BEP가 흑자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만족도 수치인데, 어떻게 보면 회원 수가 적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거의 이제 앱스토어 리뷰나 이런 거 보면은 너무 개발자님이 이런 앱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본인 다 보니까 저랑 다 비슷해요. 시간 없는 직장인들 너무 바빠가지고 영어 공부 너무 하기 어려운데, 여기 오면은 외국인들 그냥 이렇게 다 실시간을 기다리고 있고 하니까 그냥 쉽게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제 영어에서 또 중국어 확장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18년도에는 거의 카테고리 이제 넘버원도 막 하면서 이제 300만 3년도 안 돼서 이제 그 누적으로는 거의 200억 이상의 그런 매출을 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런칭 직후에 이제 성장 지수인데 이 경험을 저는 삼성을 다니면서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정말 참 아쉬움이라면 아쉬움이었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로켓처럼 날아오르는 그런 경험을 하고 성장 과정 중에 또 이제 기회가 닿아서 제가 M&A를 좀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창업을 비크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비크도 짧게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비크를 하게 된 계기가 제가 전 세계 튜터들을 대상으로 이제 사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 세계 튜터들을 이제 학생들과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라이브 클래스를 열어주는 사업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튜터들이 백단에서 사용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들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게 된 거예요. 이분들이 학생 관리도 해야 되고 뭐 그리고 커뮤니티도 만들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자기 콘텐츠도 등록해야 되고 뭐 그리고 실시간으로 쉽게 라이브도 열어야 되고 뭐 이런 기능들을 하다 보니까 거의 300만 회 정도의 제가 라이브를 오픈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럼 이 기술을 좀 어디에 활용해 볼까라고 하다가 창작자 시장이 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 크리에이터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더라고요. 거의 뭐 5천만에 달하는 크리에이터가 있고 저는 이제 지금의 유튜버나 인스타그래머를 크리에이터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고요. 앞으로 이제 넥스트 크리에이터는 이 대퇴사의 시대에 모든 사실은 직장인분들, 전문가분들이 이제 솔로 엔터프레너라고 하는데 솔로프레너 방식으로 창작자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 사업을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좀 많이 레버리지를 해서 튜터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전 세계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이제 사업을 펼쳐보자라고 이제 사업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사업의 좀 이제 철학은 개개인이 기업보다 더 큰 밸류를 지니는 시대가 이미 왔다. 그렇지만 그 밸류에이션이 측정이 안 돼 있을 뿐이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저희는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술을 크리에이터들한테 적용해서 그 크리에이터들의 IP 수익화를 돕는 그런 회사가 되자 이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순위 보면은 1위부터 쭉 막 100위까지 거의 뭐 아마존, 애플 저희가 아는 빅 브랜드들이잖아요. 브랜드들의 가치를 매기는 기준이 밸류에이션 산정 기준이 따로 있지만 저는 저희가 알고 있는 뭐 BTS, 탑 K-팝 뮤지션 뿐만이 아니라 뭐 굉장히 다양한 인플루언서 분들 그리고 앞으로 잠재 크리에이터가 되실 뭐 작가님들도 계실 거고 이런 그 컨텐츠를 창작하시는 분들이 한 명 한 명이 이 기업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니는 시대가 이미 와 있지만 측정이 안 돼 있을 뿐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의 정의는 이제 IP 비즈니스 테크 스타트업이고요.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곳은 이제 저널리스트, 라이터, 크리에이터, 아티스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비크 스튜디오라고 해서 크리에이터들이 브랜드 홈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편하게 이제 본인의 컨텐츠를 라이브로 또는 이제 유료 컨텐츠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이제 또 서비스 플랫폼도 제공하고 있어요. 팬덤 플랫폼처럼 현재까지는 이제 단독 팬 미팅도 좀 많이 하고 있고 또 베스트셀러 작가분들이 강연하는 그런 온라인 시스템처럼 운영을 또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팬과 또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기회를 어떻게 포착하게 됐고 제가 이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좀 소개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저희 책에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이걸 조금 공식화를 한번 해봤어요. 저도 이제 사실 이걸 일부러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저도 너무 궁금해서 17년 동안 제가 살아온 거에서 앞으로 이제 또 살 길이 이제 굉장히 길게 남았는데 이제 어떤 공식으로 제가 의사결정을 할까라는 생각으로 내 열망과 기회를 포착하려면 이런 공식이 필요하겠다 해서 이제 단순한 서클을 좀 만들어 봤고요. 제가 기회를 이제 포착을 하면은 그 기회를 더 굉장히 크게 위대하게 만들어야 추진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래서 이 결핍과 그 비전을 연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텝 1으로 그래서 이 사실 별거 아닌 서비스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아이템이 그냥 단순히 이제 로컬 영어회화 서비스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큰 비전을 저희 멤버들 에게 또는 이제 저 스스로에게 막 심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돈은 행복의 기준으로 되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행복 곡선 아시죠? 그래서 그 이상의 이상향이 있을 때 더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이제 영화 같은 시나리오가 존재할 때 분노와 결핍과 그 에너지를 가지고서 제가 더 뜨겁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전을 좀 만들고 그거를 공유하는 일들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튜터링 같은 경우에는 경제력이 교육을 지배하지 않는 시대를 만든다라는 미션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왜 생겼냐면은 저희 튜터링이 갖고 있는 이제 기술이 되게 독특한데 웹RTC라는 기술인데 해외에 있는 튜터와 한국에 있는 또는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유저들을 연결해서 라이브 클래스를 열어주는 사업인데 기존에는 VoIP라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수강료도 뭐 전화용어로 치면은 거의 지금 튜터링이 한 3배, 4배 정도 수준의 이제 수강료고 그 고가의 수강료를 할 수밖에 없었고 중간에 시스템이 이제 그런 레가시 시스템을 쓰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저는 이제 주변에 웹RTC를 도입할 때 주변 반응이 미쳤다. 아직 상용화 안정화되지 않은 프로토콜을 활용해서 왜 교육 사업을 하냐 이런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결국은 이제 제가 여러 테스트를 거친 끝에 그 시스템을 적용해서 레가시 시스템 비용과 유통 비용을 많이 걷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해외에 있는 튜터 2,000명 그리고 이제 수강생들은 150만 정도 회원을 막 이렇게 실시간으로 연결하는데 거의 그 비용이 서버 비용이 제로에 가깝게 들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원어민 회화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어학연수나 이런 이제 고가의 그런 시스템인데 고가의 서비스를 저가로 녹이고 대중화시키는데 우린 더 기여하자. 어떻게 하면은 더 고급 퀄리티를 대중화시키지라는 그런 고민하다가 뭐 가격에 이제 거품을 제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조금 더 내 마음 그리고 이 일을 함께하는 분들의 가슴을 울려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나라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사교육의 나라잖아요. 얼마나 이것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참 빈부의 격차도 생기고 그래서 경제력이 교육을 지배하지 않는 시대를 우린 만드는 사람들이야 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멀리 간 거죠. 그런 강력한 키워드를 좀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전을 막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자리들을 계속 만들고 그 뒤로 서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우리는 그럼 되게 작은 조직이지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TV 광고도 막 하고 그랬었는데 TV 광고를 봤을 때 되게 성공했다고 느꼈어. 그리고 이제 어디 지하철을 탔는데 옆에서 우리 서비스 쓰고 있는 거 보고서 깜짝 놀랐어. 그때 성공했다고 느끼고. 근데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저도 되게 웅장했어요.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라고 느꼈을 때. 근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됐지만 결국 이런 기대감과 희망을 내 마음속에 품어야 뭔가를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어 라는 생각이 들 때 근데 이 순간이 있었는데 이 순간이 언제였는지 제가 그 뒤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비전을 공유를 한 뒤에 이거를 이제 큰 비전으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원칙과 의사결정 기준 같은 게 그 비전 하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실무단까지 가면 사실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브레이크다운 시키기가 되게 어려워서 그 대철학은 갖고 있대. 저희 실무단에서도 각자의 직군에서도 의사결정 가치관 같은 걸 정하자. 그래서 그 기준 하에서 결정을 하자라고 해서 뭐 이런 걸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R&D를 이제 개발할 때는 우리는 비즈니스의 임팩트보다는 유저의 임팩트를 주는 방향으로 결정하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왜 이런 원칙을 정해야 되냐 퀘스천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원칙을 세우고 이런 거는 제가 지난 그 직장을 다니면서 한 10년 동안 이런 방식을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의사결정의 원칙이 다르다 보면 그 1년에 하루 정도는 이런 고민을 같이 하고서 출발하는 것과 너무 이제 속도감이 다르더라고요. 1년에 하루 정도만이라도 이런 고민과 가치관을 이야기할 시간을 만들면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가 굉장히 유리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간을 가져서 이런 이제 각 직군별로 원칙을 한번 세워봤고요. 그래서 R&D 같은 경우에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기 전에 안정성, 기존 기술의 안정성 먼저 보고 그리고 뭘 하나 개발해도 이제 확장성을 만들고 뭐 이런 기준을 세웠고요.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뭐 인지도나 이제 그 사실 know, like, trust, love 순인데 사실 인지도보다는 우리가 더 추구해야 되는 거는 재구매, 리퍼, 뭐 리핏 그리고 이런 이제 밑에 있는 게 더 중요한 이런 의사결정 기준 같이
그리고 무엇보다 CS를 하는 데 있어서도 고객을 사실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할까 아니면 적은 고객을 더 많이 재구매를 일으키고 더 크게 만드는 게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 명의 고객이 팬이 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100만 명의 고객보다 100명의 팬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는 즉슨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데 리소스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내부 전환율을 높이는 데 더 리소스를 투자하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지점인데 저희는 이제 초기 이야기인데 고객센터를 운영할 때도 그 이제 저희 이게 이제 당시에 이런 이제 브랜드 그런 캐릭터였는데 투다리라는 이름으로 좀 진행을 했고 투다리가 좀 말을 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고객센터란 이름 자체가 딱딱한데 저희는 이제 투다리가 말을 거는 방식으로 이제 그렇게 CS를 좀 하다 보니까 뭐 투다리님이 너무너무 좋다, 사랑의 프로 같다, 막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투다라 나는 남자친구보다 네가 더 좋아. 그래서 하루 종일 본인 사연을 막 계속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 밀착 케어가 더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더 저희 브랜드를 애정해 주시고 뭔가 이슈가 있을 때 먼저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더 발전했고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이런 걸 남겨요. 투다라 나 지금 뉴욕 가 이러면서 혼자 이러면서 연습한 게 빛났으면 좋겠네 하면서 사진도 막 찍어서 보내주시고 거의 뭐 남자친구 수준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접근을 하게 된 게 우리 멤버들이 각 직군별로 그 어떤 의사결정의 가치관을 가지느냐에 따라 달랐던 것 같아요. 사실 딱딱하게 또는 이제 굉장히 뭐 정중한 톤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톤으로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냥 굉장히 장난스럽게 하고 우리 고객들이 친구가 되게 하자라는 그런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의미부여가 너무 중요하다 이 말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이제 제가 에듀테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로 의미부여를 했냐면은 제가 굉장히 막 엄청나게 가난한 적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제가 어떤 계기가 돼서 고3 때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무슨 어떤 특정한 계기로 그래서 고3 때 이제 공부를 이제 막 시작을 해야 되는데 공부가 이제 될 리가 없죠. 사실 그동안 이제 좀 잠깐 놀았으니까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거의 이제 친구들 이제 쫓아다니면서 보니까 노량진 그런 학원이 있어요. 저희 그런 일타 강사들이 당시에는 이제 이러닝이 없었고 해가지고 일타 강사들이 계시는 그런 노량진 학원에 가서 검사를 하거든요. 수강권 검사할 때 몰래 이제 화장실 갔다가 들어와서 이제 듣고 또는 이제 친구 수강권 빌려가지고 막 듣고 이럴 정도로 1년 동안 되게 빡세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거의 제가 전교 거의 20등으로 졸업을 하고 반에선 2등으로 졸업을 하면서 대학교를 이제 가게 됐던 그런 이제 경험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서 대학을 들어가서 과외를 애들을 막 시켜줬는데 과외를 시켜줬는데 저한테 과외 받은 친구들이 너무나 바닥에 있다가 막 바로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성적이. 와 이런 거를 보니까 그럼 우리 사업이 사실은 튜터링 과외 이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더 저한테 미션을 막 부여하게 됐어요. 나는 좀 비록 나는 공부할 때 공부하던 시절에 그런 이제 좋은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모두가 대중적으로 다 그런 혜택을 받게끔 만드는 서비스를 내가 만들고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내가 바꾸고 있어 라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 일에 대한 그런 의미부여를 어떤 각도로 해내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면은 예전에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조차도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기억이 남아요. 되게 아름답게 미화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지금 되게 힘들거든요. 이렇게 연세 창업했는데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이렇게 힘들지 모르고 까먹고 다시 시작한 건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질이 힘들고 막 이런 순간에 마치 내가 영화를 찍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보통 영화의 한 장면을 보면은 굉장히 주인공이 빡세고 힘들어야 그 영화가 뜨잖아요. 그리고 주인공이 이제 대성하려면 마지막에 이제 정말 큰 성공을 거두려면은 정말 지옥국까지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미부여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이제 소명감도 이제 생겼고 저는 이제
이거를 내 안의 엔진 켜기라고 이제 그 표현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 도대체 그 성공한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걸렀다고 했잖아요. 그럼 성공하는 DNA는 뭐냐? 제 나름대로 기준을 딱 세워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아시다시피 보기 좋게 탈락했죠. 그리고 제가 그 뒤로 MBA를 우연히 하게 됐는데, 또 그때도 튜터링 아이템 가지고서 제가 이거 성공할 것 같냐라고 이제 한번 그 대학교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5개 그룹에서 짜가지고 그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어떻게 보면 크리틱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5개 그룹에서 다 100이면 100 실패한다. 근데 이제 그분들의 그 논리가 너무나 논리정연해요. 다 모든 1부터 100까지. 저도 수긍이 갈 정도로. 근데 그 논리정연한 그 이제 비난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실패가 100% 뻔히 보이지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그 실패 그 열망 있잖아요. 그 열망 때문에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이게 결국은 저는 제가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성공을 했고, 제 주변에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인자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고 느껴졌거든요. 왜 그랬을까라고 봤을 때, 첫째, 이제 그 하나의 새싹이 자라려면 공기와 물과 토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팀 문화와 사람이 공기가 아닐까? 그리고 둘째, 어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의미를 부여했던 그 가치관들이 토양이 아닐까? 토양이 좋아야 일단은 좋은 그런 식물이 자라듯이, 그리고 이제 셋째가 물을 줘야 되는데 프로세스를 계속 공급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그냥 전부였는데 어떤 사람들을 이어야 되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를 바라보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같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성공하는 DNA를 다 같이 갖고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채용의 기준이나 같이 함께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기준을 이 5가지로 하기로 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셀프 스타터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챕터 중에 뭐 하나인데, 셀프 스타터가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재 동기가 굉장히 강한 사람. 동기가 이제 외재 동기가 있고 내재 동기가 있어요. 근데 그 외재 동기가 뭐냐면 아시다시피 연봉이라든지 이런 외적인 요인들이에요. 스펙, 뭐 학벌,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죠.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내재 동기는 정말 본인의 그런 욕망, 그리고 선한 영향력, 이런 게 이제 내재 동기고, 그런 내재 동기를 통해서 셀프 모티베이티드 이미 되어 있는 분들이 자기 주도하에 항상 무언가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저는 셀프 스타터라고 정의를 했고요. 이분들의 특징이 굉장히 높은 학습 욕구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호기심이 왕성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자기 주도형이어서 요청되지 않은 일들도 그냥 다 막 혼자서 막 일을 자꾸 일을 막 벌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셀프 스타터라는 이름을 이제 걷게 됐고요. 그러면 이 셀프 스타터가 모여있는 회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또는 이제 내가 셀프 스타터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추얼이라는 거를 이제 저는 하게 됐는데, 그 리추얼이 이제 어떤 종교 의식이나 시스템, 그 습관 같은 거예요. 이 조직에 습관을 심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는 이제 격주에 타운홀 미팅을 해요. 그래서 타운홀 전사 미팅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이나 격주에 할 때마다 쪽대본이라는 이제 발표 시간이 있어요. 누구나 나와서 이게 쪽대본을 들고 나와서 발표를 하는 건데, PPT로 만들어서 이렇게 좀 하기가 어색한 분들은 어떤 분은 스케치북을 갖고 나와서 발표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단순한 아이디어라도 누구나 발언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뭐 미스테리 쇼퍼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제 고객이 돼서 미스테리 쇼퍼처럼 그런 활용을 이제 저희 서비스를 써보고 주도적으로 이제 계속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런 이제 리추얼을 만들게 됐고요. 이제 두 번째 특징이 Y맨, 예스맨이 아니라 Y맨인데, 저는 이제 하우보다 왓이, 왓보다 Y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순서인데, 본질 통찰력이 굉장히 높은 탐구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주니어이실수록, 되게 신입이실수록 굉장히 하우에 집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리더분들이실수록, 그 연차가 쌓이고 그 경륜이 쌓이신 분일수록 이미 하우는 알고 계시잖아요. Y만 사실 말씀드려도 왓과 하우는 알아서 하시는? 신기하죠. 그래서 중간 정도의 그런 이제 레벨에 계시는 시니어 분들은 왓까지는 정의는 해드려야 돼요. 근데 신입은 정말 새로 오신 분들은 Y, 왓, 하우를 다 말씀을 많이 드려야 되고, 근데 걔 중에 정말 경력과 상관없이 Y까지 꿰뚫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게 너무나 신기해서 가급적이면은 Y는 같이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자.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게 본질이잖아요. 저희 모든 일에. 근데 문제 해결에 있어서 피상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총체적인 접근이 가능한 사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시스템화할 수 있는 사람을 저는 Y맨으로 이제 정의를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 시스템 구조와 역량인 거죠. Y와 타우를 알면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습관을 유지하려면은 저희는 이제 아까 이제 미션이 뭐고 각자 직군에 R&D 직군의 미션은 뭐고 이제 디자이너의 이제 미션은 뭐고 그리고 나는 왜 이 일을 하는지 뭐 이런 이제 각자가 하는 일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간을 1년에 한 번 가져요. 그리고 이제 그 일에 대한 원칙 같은 것도 그때 이제 세워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Y맨의 그런 DNA를 꼭 끌어올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 런닝맨인데 빠른 러닝 커브를 가진 이제 열정 학습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의 성장이 팀의 성장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 개개인을 막 성장을 시키면은 결국은 팀이 같이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명이 정말 열심히 뭔가를 파헤치고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주변이 다 전염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명의 열정 학습자를 찾는 게 참 중요했다. 그래서 그 어떤 스펙이 오히려 필요가 없는 게 스펙이 있으시면 더 방해돼요. 왜냐하면 언러닝이 잘 안 돼요. 굉장한 이제 대학교에 박사과정을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산업이나 새로운 서비스에 그때 배웠던 내용을 적용시킬 수는 없거든요. 완전히 모든 게 다 새로워요. 모든 프로젝트가 다 새롭게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빠른 러닝커브가 너무 중요했어요. 굉장히 재밌었던 사례가 저희 회사에 그 그로스 리더가 되신 분이 있는데 젊은 그 20대 분이 거의 임원급으로 그로스 리드 자리를 이제 초고속 승진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들인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특징이 사실 전문 마케터가 아니고 신학과 출신. 그리고 저랑 처음에 만나게 된 계기가 처음에 저한테 이제 와서 이제 튜터링 잘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마케팅 한번 해주겠다고 이제 나 마케팅 에이전시 차릴 건데 이제 튜터링을 레퍼런스 하면서 공짜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아유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분이 하면서 같이 하게 됐어요. 너무 죄송한 마음에 그러면은 이분이 보니까 이제 이전에 사업도 실패하고 와가지고 이제 되게 젊은데 그래서 약간 이제 좀 뭐랄까 좀 쓸쓸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최저임금으로 월급도 드리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마케팅을 하나도 못 하시는 거예요. 너무 완전히. 예, 그래서 되게 놀라웠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마케팅 에이전시 하신다면서요. 근데 지금부터 배워서 하려고 잘 될 만한 아이템 찾아가지고 이제 좋은 레퍼런스 만드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세미나를 열심히 이제 보내드리고 이제 같이 해보자. 저도 모르는데 지금도 공부할게요. 하면서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하게 됐는데, 근데 이분이 정말 놀랍게도 2년 만에 그 업계를 거의 평정하다시피 이분이 했던 그 마케팅 스킬이 거의 업계에서 벤치마킹하러 오고 저희 회사에 그리고 이분이 막 구글 캠퍼스 같은 데에서 이제 강의를 한번 하셨는데 인기 강사 1위 이렇게 되시고 2년 만에 이제 이게 일어난 일이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더 이렇게 좀 반전인 게 아이 참 정말 스펙이 아니구나. 과거 경험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냥 런닝맨의 가치가 정말 중요했던 거구나.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조직원 모두를 전염시켰어요. 너 왜 공부 안 해?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다니면서 그래서 결국은 다 조직이 바뀌고 그 한 사람의 런닝맨이 너무나 소중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작은 스타트업이지만 많이 투자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가 이제 또 이제 중요한 또 요소인데 제가 삼성에 다닐 때는요. 제가 이제 UX 디자인 시절인데 그 디자인을 할 때 제가 기획을 아이디어를 막 내면은 항상 듣는 얘기가 있었어요. 디자인이나 해. 월권행위 하지 마. 네가 뭘 알아. 특히 개발적으로 이런 개발 스킨 적용하면 어떨까 하면은 아니 개발에 대해서 걔도 모르시면서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우리 회사가 그런 이제 회사가 되면 안 된다. 개캐터와 마발자가 사는 유일한 회사가 되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개캐터가 이제 개발자 플러스 마케터고 마발자 이제 마케터 플러스 개발자인데 근데 이제 개발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벤트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도 어떻게 하면 더 유저들이 좋게 느끼는 인터랙션을 만들 수 있냐라는 생각해내는 어떻게 보면 오지랖이죠. 오지랖 좀 떨지 마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 오지랖이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성공 DNA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전문 오지랖퍼라는 말을 잘 쓰는데 전문성은 이때 굉장히 오지랖을 떨어야 된다. 요새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객캐터 제2의 객캐터를 모십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채용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DNA가 바로 이제 오뚜기입니다. 그래서 빠른 실패를 이제 지향하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 이미지가 왜 나왔냐면은 비행기가 부서져 있죠. 그게 이제 보통은 스타트업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절벽이 있으면은 그 절벽이 이렇게 떨어지는 절벽인데 스타트업 그 팀원들이랑 비행기를 조립하는 그 부품을 잔뜩 들고 다 같이 그 절벽 아래에서 툭 떨어지는 과정이래요. 스타트업이.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떨어지는 과정 중에 그 비행기 조립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빨리 비행기 조립해서 이렇게 날아가야 돼.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스타트업이에요. 여러분들 창업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진짜 웃기잖아요. 그 표현이.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그래서 가져온 건데 정확해요. 그 표현이 어떻게 그렇게 똑 떨어지게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두 번째 창업이잖아요. 지금도 그런 느낌이에요. 절벽 아래로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거 언제 조립하는지 이게 잘 되다가도 이렇게 되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은 굉장히 어떤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계에. 어떻게 성공을 해야 되나. 제가 성공률을 보니까 거의 성공률이 이게 저희가 시도한 무수한 프로젝트들이거든요. 이 무수한 프로젝트들을 마치 성장 레시피처럼 저희가 무수하게 해봐요. 이게 하나하나가 실험 프로젝트들이었어요. 이 실험 프로젝트들을 무수하게 해도 참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거의 성공률이 1%가 안 되는? 그러면은 결국은 제가 이제 이 빠른 실패라는 의미는 뭐냐면 99번이 어차피 실패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빠르고 쉽게 실패를 하는 거죠. 쉬운 마음으로 내려놓고 어차피 99번을 실패해야 마지막 1을 맛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향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러려면 오뚜기 같은 마음을 가져야겠다 해서 저는 오뚜기라고 하고 있고 그러면 사실 오뚜기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을 때 아까 그 5가지 조건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스펙과 경력 따지다 보면 이 5가지가 다 안 맞아요. 그래서 이 5가지가 더 중요하고 그 뒤에 전문성이 있고 그 뒤에 경력과 스펙을 따진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스펙을 보지 않게 되는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도 중요도를 따질 때 그렇게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에 오뚜기라는 그 DNA와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제가 되게 재밌었던 일화 중에 하나가 라이트 형제가 거의 이제 100번 넘게 계속 비행에 실패를 했어요. 그러다가 몇 번째에 이제 성공을 막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막 이렇게 몰려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실험 실패를 많이 했는데 가장 짜릿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라고 물었을 때 당연히 지금 같잖아요. 이렇게 성공하고 계신 이때 같은데 그냥 매일 너무 짜릿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가슴이 찌릿찌릿해지더라고요. 왜 찌릿찌릿해졌냐면 그냥 제 얘기 같아서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차피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프로젝트들이 죄송하지만 9개 이상이 실패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1개가 남아있으니까 그 9개 실패할 때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그냥 실패할 때마다 짜릿함을 느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상상하면서. 그래서 저도 그건 힘들지만 좀 지나 보니까 그냥 상상을 하면 그냥 심장이 서질 것 같으니 그것만으로도 즐기면 너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이런 이제 진단표를 갖게 됐고요. 네, 그래서 이게 거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남들이 보는 성공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결국은 이 지점에서 이 지점이 됐다라고 막 언론 기사에는 이렇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결국은 이건데 이 수많은 스토리를 보진 못하죠. 그럼 이 과정을 만들 때 아까 말씀드린 오뚜기처럼 정말 이 리터레이션을 얼마나 빨리 도느냐가 이제 성공의 그런 실마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압축 성장할 준비가 되셨나요? 저는 이제 프레임 2개, 후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크게 하는 거 그리고 생각을 현실화시키는 거 이거 이제 2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